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미국 금리 또 올라오네. 아파트 저점 매수 전략 점검해 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요게 기름이죠. 물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물 높이가 전세 수준, 기름 높이가 매매 수준. 기름은 다른 나라에 없죠. 요 기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거품이 심합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거품이 심하죠. 주택 가격 거품이 심한 이유, 전세 제도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제도는 지속될 수가 없죠. 전세 제도 소멸하면은 기름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월세에 연동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엄청난 갭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가격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나서 아파트 매수를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세 제도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잠시 바짝 오르면 또 팔고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전세제도 소멸은 확실하지만 언제 소멸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저점 매수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은 저성장 시대죠. 큰 흐름은 디플레니까 결국 다시 금리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다시 좀 오를 것이다. 요게 배경이죠. 요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옵션이나 곧버스 투자와 같이 단기 투자일 때 유효한 전략입니다. 요것을 장기로 조금 내려갔다고 장기로 들고 있으면 나중에 전세 제도 없어지면서 갭 하락되면은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 소멸 이게 필연이기 때문에 요 저점 매수 전략은 짧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옵션, 곧버스 요런 투자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금리 인하 나서고 있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속된 말로 좀 쫄아서 신용대 마통금리도 내린다. 다들 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대금리만 적정하면 되겠죠. 지금 대출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예금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 한국 국채 10년 보면은 최근에 고점 찍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꼬리를 보시면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4.21 저거 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 최고점이 4.21이었는데 지금 3.94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 한국도 마찬가지로 4.65까지 찍었다가 내려갔는데 쭉 내려가고 나서 다시 좀 튀어 올랐죠. 그런데 요게 인위적인 건지 뭔지는 몰라도 지금 기준금리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이 더 경기가 좋고 더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도 한국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국 국채가 더 낮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부 애들 선생님이 나와라 그래서 때립니다. 때리는데 10대를 때려도 까따가 없습니다. 20대를 때려도 까따가 없습니다. 맞을만 하니까 맞을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고 일반 학생 중에서 비실비실한 아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한 대 딱 때렸는데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방법이 없죠. 원래 10대 때리려고 했는데 한 대 때리니까 뻗어버렸습니다. 못 때립니다.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하죠. 금리의 한계점. 더 올리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더 올려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더 못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요즘 디플레, 인플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령화라 디플레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을 대표적으로 들죠. 예를 들어서 일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고령화된 인구가 많으니까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성장이 없고 활력이 없고 초저금리 지금 일본 국채 10년짜리는 0.5%입니다. 0.5%. 5%가 아니라 0.5%인데 이래도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고령화라 디플레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최근에는 고령화라 인플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젊은 인구가 적어지고 그러면은 생산이 또 점점 적어지겠죠. 그런데 소비는 약간만 감소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쓸 건 써야 되니까 물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장기간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 오른쪽에 역삼각형 구조. 생산 인구는 조금이고 쓰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수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장기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령화라 디플레, 고령화라 인플레 둘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걸 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요것은 미국에 있는 신이 정합니다. 신. 인간이 아니라 신이 정하는 거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엄청나게 가스 가격 많이 올렸죠. 공공요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8이 넘었는데 가격이 거의 9까지 갔었는데 그게 급속도로 내려와서 지금은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그 3월에 유가가 마이너스 찍었을 때 유가 마이너스 찍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은 1.6, 1.7 뭐 그 정도 찍었었는데 좀 있으면 그때 가격 거의 도달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을 한번 많이 올렸고 올해도 또 가격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고착화된다면 그 소리 자체가 개소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정부 알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는 신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는 신들이 지금 보시는 저 그래프 모양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도 미래는 알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다 이야기하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신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뽕 환자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 마동석이 미국에 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때리면 너는 그냥 맞는 거야. 요게 우리 처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구독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으나 현실입니다, 현실.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때리면 맞는 거고 봐주면 괜찮은 거고 그런 건데 누가 알겠습니까? 가스 가격과 같이 금리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정보가 한정적이니까 4번 수익환원법으로 기준 가격을 좀 숫자로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저점 매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서울의 완전 센터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지역들이 기대 수익률 4%, 지방으로 갈수록 저 4%가 5%, 6%, 7%, 20%까지 갈 수도 있죠. 소멸 지역의 경우. 그래서 저렇게 계산해보고 충분한 수익률이 나와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면 전세는 없어집니다. 개파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임대 수익률 나오는 물건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 더 빠지면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개소리고 물건마다 다 다르겠죠. 물건별로 분석을 다 해보고 임대 수익률 나오는 물건만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타로 저점 매수했다가 100년 동안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신이 없습니다. 가스 가격 결정 미국에 있는 신들이 결정하고, 금리 미국에 있는 신들이 결정하고, 저성장이다 고성장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금리 가더라도 주택 가격 매수하지 않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정한다? 미국에 있는 신들이 정합니다. 잘 모르면 숫자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다. 왜냐하면 인플레 논쟁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으로 기대 수익률 최소 4% 이상 나오는 물건만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